그래서 내다보니까 네. 이 분수대 앞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로 온 거죠. 시내에 나와 있는 사람이 분수대 앞에 자동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세 부르고 DJ 만세 부르고 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정말 그때는 뭐 하늘에 별을 딴 그런 기분이었죠. 아, 드디어 우리 전라도의 하늘 풀었구나. 그리고 DJ 대통령 그동안에 너무 진짜 사수란 게 그때는 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수 그때 됐는데 그때는 됐구나 하고 막 엄청 좋아서 만세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 역경을 이기고 사수 그때 당선됐구나 하는 것을 몰랐어요. 아. 왜냐면은 저는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그러지 그때 선거를 안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절감은 못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하고 만세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다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저도 뭐 이제 거기 그 12시 넘어서 나와가지고 우리 또 친구들 어디냐 그러니까 또 충량로 이쪽으로 다 모여서 한 잔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많이 주인들이 쏘았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짜로. 가서 네. 또 새벽에 가서 새벽까지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 잔씩 마시고 만세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보고 선거도 이제 한 번 떨어지기도 했고 4번 당선됐지만 한 번은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선거를 해보니까 그 선거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정말 힘든 거고 그냥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군수 선거도 아니고 나라의 대통령을 뽑은 큰 선거잖아요. 네. 그 선거를 4번씩이나 했고 3번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도. 목숨의 위협도 없고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조직과 정치력 그다음에 정치 자금도 필요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과연 이기고 했을까?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 돼서 생각해보고 우리 DJ 대통령은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다? 그건 살인적인 그 인내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때야 그걸 알아서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선출직을 해보고 나니. 선출직을 해보고 선거를 해보고 나서 그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하니까 그 대선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떨어진 분이 또 나이도 벌써 73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나이에 그것을 이기고 떨쳐 일어나서 했다? 그건 대단한 것이고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호남의 열렬한 지원 지지 그리고 또 호남뿐만 아니라 DJ 팬들이 전국에 또 골수 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팬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가시지 않았을까 거기까지. 네. 인간은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선거직을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하면은 49대 대통령 되신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불굴의 정신. 그걸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은 있네요. DJ를 이해하고 싶으면 선출직에 나가봐라. 다 선출직 나가면 대한민국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한번 해보면 선거를 한번 직접 치러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초인적인 능력과 초인적인 의지,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호남 또 우리 전국의 국민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준 그 힘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역사죠, 역사.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부모님을 비로소 이해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요. 우리 김영록 도지사께서는 선출직 해보고 국회의원 해가면서 더더욱 DJ를 이해하게 되시고 존경하게 되시고. 존경하고 그 불굴의 정신이 우리 호남 정신의 맥을 이어온 정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쭉 오다가 말 그대로 DJ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부에서는 어떤 느낌을 느끼셨어요? 정권 교체가 되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좀 컸지요. 네. 근데 IMF라 네. 우리가 아마 크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어떤 혜택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일단 우리 공무원들도 기대가 컸고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웠던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 뭐 군인 이런 분들이 빚을 많이 못 받잖아요. 사실 네네. 우리 호남 출신들 특히 호남 출신은. 특히 호남 출신 그런 계통의 권력기관에 있는 그런 사정기관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생길 거다 했고 저는 이제 전라남도
근무할 때니까 전라남도나 중앙에 가더라도 일정 포션이 있어요. 내무부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저도 중앙으로 이제 DJ 대통령 됐으니까 나도 그때는 이제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꿔졌는데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때죠. 그러다가 이제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을 그때 1년 하고 2001년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네. 행정자치부 총무과장으로 바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행정자치부 총무과장으로 지방에서 바로 가니까 와글와글 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최인기 장관님이 계셨는데 네. 최인기 장관님께서 총무과장을 적당하게 할 사람을 고르다가 적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최인기 장관님한테 한번 올라가서 나 행정자치 근무하고 싶다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게 생각이 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총과장이라는 자리는 내무부 시절에 한 번도 호남 사람이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DJ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근데 그게 후광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뭘 도와주고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후광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 총무과장을 했는데 그때는 그 총무처하고 내무부가 합쳐서 행정자치부가 됐기 때문에 네. 막강한 부처의 총무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재정이라든지 전체 살림살이를 쭉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 인사 업무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인사를 다 하니까 장차관을 보좌해서 인사를 다 하니까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네. 총무과장을 한 거죠. 그 힘으로. 그러니까요. 저는 그 순간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포 부시장 시절에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업무 보고를 받으시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신 겁니까? 목포 부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98년 그때가 8월 달쯤인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대통령께서 목포를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뒷날은 강주에 가서 도청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아, 그때 사람들 난리 났겠네요. DJ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온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목포에 있는 바닷가 호텔에서 이제 그 간담회를 했지요.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고맙다. 목포가 나는 정치적 고향은 목포인데 여러분이 나를 키워준 거다. 그래 목포가 그동안에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지역 발전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모든 것을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기억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날 아침에 한 9시 경에나 이제 강주로 가신 거죠. 네.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근데 목포를 떠날 때 그날 아침에 그때 많은 사람, 목포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예. 이렇게 손을 흔들고 대통령도 이렇게 차 밖으로 몸을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많이 흔들고 뭐 심지어 어느 병원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까지 다 목발 들고 나와서 한자복 입고 뭐 한자복 입고 목발 입고 나와서 손을 흔들고 그런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대통령 되세요 했는데 드디어 DJ가 대통령이 됐지 않아요. 목포에 네. 왔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강주 도청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업무 보고 받은 과정에서 여수 엑스포도 건의를 했더라고요. 아, 그때요? 그때. 예. 여수 엑스포도 건의를 하고 무안국제공항 와. 그런 게 이제 그때 98년도 DJ 대통령 도청 업무 보고할 때 그런 게 다 이제 보고 건의가 된 거죠. 포석이 그때 놔줬던 거군요. 그때부터 낮았죠. 그래서 여수 엑스포가 시동이 걸린 거고요. 그때부터. 성공적으로 잘 치렀고요. 그렇게 걸린 거고 네. 무안 국제공항도 그때부터 시동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목포는 그때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큰 사업을 좀 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간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한 게 자연사 박물관 300억짜리 알아요, 맞아요. 그거 해주세요 예. 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SOC 목포에 SOC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사막도에서 맞은편 대불산당 가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 고화도 쪽으로 목포 지금 목포대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대형 브릿지야. 대형
해상 그렇죠. 교량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큰 걸로 해달라고 하자. 그래서 목포대교를 그때 건의를 했는데 이제 박 전 대표가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박 전 대표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사 박물관, 그 다음에 목포대교를 DJ 대통령이 목포 방문 기념으로 그때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부시장 때인데 여러 가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저도 그렇게 같이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아, 진짜 하나하나가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그 뭐 행사 하나, 다리 하나, 여기에도 공무원들의 마음, 그리고 그래서 정치인들의 마음, 또 대통령의 마음들이 다 쌓여 있는 것이구나. 새삼스럽게 다시 봐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포대교 지나갈 때 네. 자연사 박물 앞을 지나갈 때 항상 DJ 대통령 생각이 나죠. 과연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어떤 DJ는 접점이 있을까? 이때는 이랬을까? 이렇게 저희 제작진들끼리 얘기해 본 게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인연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DJ 대통령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그걸 왜 제가 더 느끼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행자부 총무과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제 추석절이 됐어요. 그래서 명절 휴가비가 공무원들한테 다 나가거든요. 네. 그것을 오늘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 부처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인사국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근데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보니까. 아침에 예. 이제 그 장관실에 들렸어요. 갔더니 장관님 오늘 국무회의 있어가지고 장관님 국무회의 때는 그 공부하느라고 절대 다른 사람 안 만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총무과장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네, 예, 이 말은 해야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장관님이 저기 한참 공부하시다 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 그 다름이 아니고 오늘 명절휴가비를 지급을 하는데 장관님께 보고는 하고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공무원들한테 오늘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무관으로 20년 근무한 직원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명절 휴가비로 지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가슴이 닿잖아요. 네.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장관님이. 그래서 오늘 전체 직원들하고 우리 행자부도 오늘 다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국무회의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서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좀 전국 상황이 좀 좋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국무회의 때 한 몇 번째 별 웃지를 않으셨다고 장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국무회의 끝나고 들어가시면서 대통령께서 참 그 이렇게 추석절인데 공무원들한테 뭘 좀 지원해 주나요? 하고 대통령이 마침 물어보신 거예요. 네. 대통령이 우리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님한테.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은 아침에 저한테 보고를 들었잖아요. 예, 명절 휴가비 떡값으로 지원합니다. 오늘 다 저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사무관 20년 차는 예를 들면은 70만 원을 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보고를 하실 수 있었군요. 예, 네. 그 실감나는 보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지원합니다 하고 70만 원 지원합니다 하고 네. 틀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님이 아이고 잘 됐다고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했으면 공무원들한테 명절 휴가비 7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50만 원 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좋아서 웃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장관이 그 국무회의 끝나고 돌아오시자마자 저를 찾더니 아이 그 귀신같이 어떻게 그걸 보고를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물으셔가지고 바로 대답했다고. 네. 근데 그 장관님도 이근식 장관님도 지금 생각하면 참 좋으신 분인데 그것을 맞췄다는 것을 본인이 맞췄다는 걸 좋아한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 나 그래서 그 이근식 장관님이라고 존경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말한데 내가 맞췄어. 이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요즘에 수심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활짝 웃으시더라. 그러면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통령님도 그만큼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따뜻한 마음씨, 대통령님 그 따뜻한 마음씨도 전해오고 그때 당시 이근식 장관님의 그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요. 그 과장이 준비해가지고 보고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흐뭇해하셨다라는 얘기 들으면 집에 가면서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죠.